네,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의외로 레알 영어 조정식입니다. 자, 오늘 찍는 캐스트는 여러분들이 빈번하게 하는 질문들을 좀 모아서 학생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해주는 그런 캐스트입니다. 간간히 이런 것도 좀 찍어서 좀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질문하신 학생은 윤지영이라는 학생이고 질문한 지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이 학생이 2개의 질문을 올렸어요. 2개의 질문을 올렸는데 시기랑 상관없이 언제든 여러분들 학습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좀 드립니다. 자, 각각의 질문당 5분 내외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아, 넌 정말 잘 들어야 돼. 자, 보시면 예비 고3이다 이런 강좌를 듣고 있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 이거는 2월 달에 올라왔던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멘션이 달려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친구가 이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이제 어떠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선생님 강의를 완강하고 나서 바로 수특으로 갈까요? 자, 사실 이제 여기서 멘션은 수특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나도 친구들처럼 해야 될까요? 혹은 이런 거죠. 미더박까지 듣고 나서 푸는 게 좋을까? 이건 뭐냐면 원래 내 계획대로 나의 원한대로 요거 2개를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실 학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성적대에 있든 간에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저는 이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해요. 근데 저보다는 옆에 있는 친구가 성적이 훨씬 더 좋단 말이죠. 이걸 따라가야 할까요?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피디님 편집하지 마세요. 개쌍마이웨이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로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왜 친구들처럼 해야 될까? 내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해야 될까? 막 이걸 고민하고 있냐면 학습에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자신감이 부족한 이유는 뭘까요? 성적이 입증된 적이 없어서입니다. 그죠? 좋은 성적이 나와본 적이 없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옆에 더 잘하는 친구의 말을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지. 근데 계속 되돌이표일 거야. 왜냐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얘기를 해줄게. 봐봐. 성적이 굉장히 괜찮은 학생들도 공부 방법이 다 똑같진 않아.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왜냐하면 학생의 특성이 다르니까. 근데 이 얘기 해볼게. 나랑 내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저랑 저희 아내는 학교 동문이에요. 그 대학교 동문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던 방식은 완전 달랐어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완전 양치기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개념 공부, 교과서 공부 별로 관심 없었고 저는 그러니까 문제집을 디립다 많이 푸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아니면 나는 집중이 안 됐거든. 나는 교과서를 쭉 읽고 있는 게 집중이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었어.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읽고 그냥 닥친 대로 때려놓고 얇고 넓게 많이 보는 거 이게 훨씬 더 편했던 스타일이었거든. 근데 우리 와이프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완전 파고드는 스타일이었어.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문제집 한 권 풀었다 그러더라고. 국어 같은 경우. 근데 결과는 뭐냐면 둘 다 같은 대학교를 들어갔단 말이야. 완전 극단이잖아. 저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 당시에는 거의 안 푼 거 없었을걸요. 우리 와이프는 정말로 그냥 극단적으로 국어 문제집 한 권만 풀었고 수학도 정석 한 권만 봤고 근데 결과적으로 간 학교는 똑같단 말이야. 즉 무슨 얘기냐면 극상위권, 최상위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실제로 공부했던 방식 하나하나 뜯어보면 별로 공통점 없어요. 그들에게 맞는 방식대로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네가 원래 정해놨던 너의 원래 공부 방식 있지. 그거 틀린 거 아니거든. 다만 너는 뭐냐면 그 방식을 끝까지 밀고 갈 만한 뚝심이 없었던 것 뿐이야. 다시 뭐가 없었다고요? 뚝심.
끝까지 밀고 갈 만한 뚝심이 없었다고. 그래, 다른 말로 얘기해 자신감. 이게 없었다고. 왜? 결과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웃긴다. 봐봐. 자신감이 없으니까 중간에 계획을 바꿔. 근데 봐봐. 중간에 계획을 계속 그렇게 바꾸니까 성적이 나오기 전에 흩어져 버리는 거야. 네가 공부했던 내용이. 자, 다시 또 성적 안 나와. 다시 또 자신감 결여돼. 이게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었던 거야.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뚝심만 있으면 돼. 어떤 뚝심? 이거야. 어떤 방법이든 이런 거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무조건 하면 오르긴 한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9등급인데 뭐 몇 달 만에 1등급이 되나요? 뭐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 하잖아요. 오르긴 해요. 여러분들이 같은 방식대로 쭉 밀고 갈 만한 뚝심이 없으면 성적 계속 제자리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개시장 마이웨이로 가고 뚝심 있게 갈 건데 어떻게 가면 될까요? 를 또 묻는 학생들이 있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감이 보통 맞아요. 딱 이제 1년 계획을 시작할 때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게 있잖아. 나는 어떤 선생님의 커리를 탈 거고 언제까지 어떻게 따라가 볼 거고 요렇게 가면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단 말이야. 그 생각이 생겼던 거 그대로 그냥 밀고 가세요. 공부는 그래야 성공합니다. 이게 좀 이제 인강 패스의 시대가 돌아오고 막 이러면서 이 고민들 하는 친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 나는 내 친구처럼 해야 될까?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대로 할까? 이게 무조건 정답이에요. 뭐 인강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이걸 쇼핑처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저는 그런 친구 치고 말로가 좋은 친구 못 봤어요. 아니 더블 커리 트리플 커리 타도 돼. 근데 그것도 네 계획대로 가야지. 왜 네 친구의 말을 듣니? 네 공부 네가 해야지. 말씀드릴게 다시. 어떻게든 무조건 하면 오르긴 해. 그러니까 개시장 마이웨이로 가. 너 원래 계획이 아까 믿어봐부터 듣고 가는 거였다고? 그럼 그렇게 가는 게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능 특강 지금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밀고 가세요.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자, 학습과 관련해서 주변 사람의 말을 들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은 잘 알아두세요. 어떻게든 하면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밀고 가세요. 첫 번째 계획을. 지키기만 하면 성적 오릅니다. 안 지키니까 문제인 거죠. 귀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글 읽는 속도가 느리다. 특히나 이제 영어가 좀 그럴 수 있죠. 생각해보면은 듣기 빼고 28개의 지문인데 이걸 넉넉 잡고 얘기하면 45분 정도 만에 다 풀어야 되니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항상 부족한 거죠. 시간 부족. 이거 겪는 사람들 되게 많죠. 2등급 중반 이하는 다 그럴 텐데. 문제 풀 때 지금 이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대충이라도 다 읽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스킬을 배워서 뭔가 이제 일부를 해야 될까요? 요거를 저는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단어나 지문 한두 개의 문장만 요건 조금 말이 안 되게 일부를 발췌를 해서 발췌독을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 됐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선생님들도 시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게 그 선생님의 실력이나 이런 차원의 선생님들의 실력이나 이런 차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시험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저는 이런 거죠.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느끼는 그 인생을 거는 압박감이 있거든. 아니, 너네는 수능이라는 시험을 목숨을 걸고 보잖아. 목숨까지는 좀 심했니? 어쨌든 인생을 걸고 보잖아. 너한테 되게 중요한 행사란 말이야, 그게. 그치? 그러니까 그런 압박감을 선생님들도 조금은 느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야. 그럼 예컨대 이런 거지. 우리 같은 영어 선생님들을 전국적으로 다 모아놓는 거야. 그리고 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 시험을 선생님들 치실 건데요. 이번 모의고사를 쳐서 아예 강사니까 해당 과목이 강사니까 그 과목 점수가 100점이 안 나오면 다음 모의고사를 칠 때까지 그러니까 6월이라면 9월 모의고사 전까지 강사 자격 박탈력 이런 거 한다고 쳐봅시다. 피디님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매년 수능 치게 해가지고 수능 만점 안 나와. 그럼 1년 동안 강의 못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시험을 치게 한다고 치자. 이해가요? 지영아 알아듣겠니? 자, 그런 상황이라고 쳐볼게. 야, 네가 집에 있는 가족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강사야.
이번 시간 100점 못 받으면 너 1년 동안 손가락 빨아야 돼. 물어볼게. 너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니? 네 인생 걸려있는데? 장난쳐? 어떻게 그렇게 해? 나 진짜 장담하는데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끼리 시험 치라라고 얘기하면 시험장 풍경 재밌을걸? 70분 꽉 채워서 선생님들 문제 풀걸? 문제 아무리 쉬워도 왜? 실수 하나 하는 순간 밥벌이가 끊기는데. 그렇지 않겠어? 그치? 근데 네가 치는 수능은 그래 너한테 네 인생에서 그만큼 중요한 수능이란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해요? 못합니다 이거.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수능 문제 해설 강의를 준비할 때 그날그날 라이브로 우리가 해설을 해야 될 때 있잖아.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발췌독해서 우리는 준비를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걸고 막 되게 급박한 상황에서 시험장 내에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니거든. 밖에서 마음 여유 있게 문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빈칸 어땠나 빈칸부터 먼저 보고 괜찮네 하고 하는데 이제 어법 가볍게 좀 보고 이게 가능한데 시험장에서 70분 동안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야 돼. 네가 이 짓을 할 수는 없는 거지. 근데 봐봐. 제 지론이 이거거든요. 자, 이 방법을 제가 시험장에서 쓸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네 인생 걸려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 시험장에서 쓸 수 없으면요. 네가 실제로 공부할 때 연습할 때도 쓰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거야. 자, 스킬이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발췌독은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오해는 하지 마. 선생님들마다 강조해서 뭐 어떤 문장이 더 중요하니까 더 힘줘서 읽어라.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있죠. 한두 문장만 읽고 답 끝.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읽을래. 이 짓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수능 시험장에서 못 써먹을 거거든. 인생이 걸려있는 모든 시험에서 누구나 다 그래. 절대로 발췌독 하지 마세요. 됐죠? 선생님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어. 선생님 그 시간 부족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이것도 제가 수업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시간 부족. 표면만 보지 말고 뒤에 숨어있는 이면을 봐봐. 이거 왜 일어나니? 시간이 왜 부족해요? 그렇죠. 실력이 모자라서요. 납득되죠? 아니 해석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석해놓고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생각해야 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이해 가셔? 야 그럼 봐봐. 관계부터 생각해보자. 실력 부족 때문에 시간 부족이 일어나. 그럼 네가 궁극적으로 늘려야 되는 건 시간을 단축시키면 실력이 늘어나? 아니면 실력을 늘리면 시간이 단축돼? 다시 물어볼게. 시간을 해결하면 실력 늘어나니? 실력을 늘려야 시간이 단축되니? 전자야 후자야? 후자죠. 실력 늘리세요. 지금 제가 캐스트를 찍고 있는 이 시점이 4월 6일입니다. 어제 식목일이었고. 당연히 실력을 늘려야 될 시점이죠. 선생님 그럼 시간 훈련은 언제 할까요? 깨놓고 얘기해서 9월 이후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그 전까지는 근본적으로 실력을 늘리세요. 영어는 그럴 수 있는 기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계 체감도 좀 강한 과목이다 보니까 EBS 같은 것들로도 실력을 충분히 많이 늘리면서도 시간도 동시에 좀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뭐 발췌독을 위한 꼼수 이런 걸 배울 시간에 차라리 근본적인 실력을 조금 더 늘리도록 하세요. 어떤 방식으로요? 오케이. 뚝심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개시장 마이웨이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제가 윤지영 학생의 그리고 저에게 오는 많은 빈번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캐스트까지 여러분들의 개시장 마이웨이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외로 레알 영어 조정식이었습니다. 개시장 마이웨이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